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6일 밤입니다.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선일보 최승현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선닷컴에 실렸는데 읽어보니까 역시 김종인 씨는 말에 힘이 있고 판세를 아주 넓게 전략적으로 보면서 말을 핵심을 찌르는데 아주 쉽게 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분이 뉴스메이커입니다. 김종인 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언론에 크게 보도됩니다. 크게 보도되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력이 화려합니다. 5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요직을 지냈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전국구 의원을 했고, 놀랍게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가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총선 승리를 지휘를 했고, 이제는 다시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입장에 서고 하는 이런 좌우를 넘나들면서 화제를 만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80년대 90년대 뭐 30년 한 40년 넘게 이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이 키워드를 1987년 개헌 때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껏 논란이 되고, 어쨌든 이 논쟁적 인물입니다. 또는 돌출적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은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81살. 그런데 다시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도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느냐? 문제의 본질을 딱 짚을 때 힘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황교안 대표와 참 대조적입니다.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막겠다.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선거 제도 자체도 훼손하고 있지 않나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 우선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제약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파괴의 가장 원초적인 범죄가 되는데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선거, 선거 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아주 핵심을 딱 찍어봤습니다. 사법부, 언론, 선거. 김종인 미래의 29일부터 업무를 본다니까 김 위원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오랜 세월 고생해서 구축했던 경제사회의 기본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 내가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직을 뒤늦게 맡기로 결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입니다. 제도. 문명은 제도입니다. 법치, 삼권 분립, 국회, 행정, 언론, 그리고 각종 법치, 헌법 이런 게 다 제도입니다.
근데 좌파는 제도를 싫어합니다. 제도를 파괴합니다. 제도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이렇게 잘 대응하는 것은 튼튼한 의료체제가 있는 덕분이고, 그 의료체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던 의료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제도입니다. 김 전 대표는 또 한 정당의 선거를 이끌기로 했다면 목표는 당연히 제1당이 되는 것이다. 과반 의석 확보 또는 구체적으로 몇 개의 의석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은 이재막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제1당 목표로 한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이렇게 말했네요. 정치, 선거, 당대표직을 모두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미숙한 면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사람은 정직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이런 평을 했네요. 보수라면 더욱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여야의 내용 없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에 속지 않는다. 더구나 급속한 정보화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권도 그에 맞는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유권자들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선거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이분의 느낌이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분별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아직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 씨가 말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의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선거를 해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후보들이 심판받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어느 수준이냐? 국민이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이 어떤 사람을 뽑느냐를 보면 그 국민 수준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아주 불안합니다. 김종인 씨는 상당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김 전 대표는 최근 펴낸져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민 앞에 2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모두 국민의 선택이긴 하지만은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 책임이 나에게 있다. 아주 솔직하게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되거나 반대로 결과를 무시하면은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19대 대선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는 중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또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기분이다. 국민 모두가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적 혁신을 결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그런지 원래 이렇게 핵심을 딱 줄여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 오늘날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미래통합당 선거를 지휘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20여일 동안 재밌는 게임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선 언론이 김종인 씨의 입에 집중적 관심을 보이고 김종인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울림이 있는 기사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씨는 보수에서는 좌파로 보는데 좌파는 아니죠. 이분은
오히려 꼭 구분한다면은 사회민주주의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경제는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그러나 안보정책 등등에서는 보수적이다.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가계를 보면 오히려 보수죠. 할아버지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인데, 김병로 선생은 순창 출신이죠. 순창 출신이고, 우리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과 아마 인척 관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선생은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노선을 같이 하면서 한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원조입니다. 한민당. 한민당 만들 때 이 김병로 선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일제시대 때 변호사였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의 인권 변호사로 분류되어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막강한 이승만 권력과도 맞섰던 분입니다. 단순한 법률 기술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영혼이 있는 법률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정치적 뿌리는 보수 정치입니다. 보수 정치. 이게 김병로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길러졌던 김종인 씨, 손자 김종인 씨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궁금한데, 안보, 외교는 보수적이고 경제는 진보적이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민주주의자는 유럽에서는 보면은 공산당과 싸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는데, 한국의 좌파는 이상하게 공산당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싸우는 이런 좀 웃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그런 부류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아주 한국 정치의 이 돌출적 인물인 김종인 씨의 등장이 이번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